차세대 신무기는 한국군 군사력 강화에 큰 힘이 되며 국방력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토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외래 LH 공격 헬기의 개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등극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3세대 급대전차 미사일인 천건 미사일은 물론 공격 헬기에 장착할 레이저 무기까지 추가적으로 공개하며 중국과 일본의 기갑 전력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애국어려제국 채널 영상방위사업청은 한국 최초의 국산 공격 헬기 추진위원회를 열고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능 테스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형 공격 헬기는 3세대 급대전차 미사일인 선거미사일을 4발 이상 장착하는 게 가능하며 추후 로켓 연장발 사기를 제거하고 미사일 런처를 개량화해 최대 8발까지 장착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한 헬파이어 미사일과 스파이크 공대지 미사일 등 다른 국가들의 무기들과 호환성 면에서도 뛰어나 해외 수출의 강점을지입니다. 과거 미 육군의 공격 헬기 성능조사표에 의하면 아파치 공격 헬기 편대 하나가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전차 80여 대, 장갑차 140여 대, 각종 야전포 250여 문을 파괴시켰다고 언급했는데요. 정확히 대전차 미사일 한 발당 하나의 표적을 맞춰 표적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으며 평균적으로 아파치 한 대가 출격할 때 적전차 12대를 동시에 격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군사 작전 결과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공격 헬기 100대만 있으면 중국 전체 기갑 전력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산 천건 미사일의 복합 장갑 관통력은 최대 1000배가 레이트 수준으로 중국군의 최신형 전차 99식 전차를 가볍게 격파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다른 무장체계로는 무인드론 형식의 거대한 폭탄이 탑재됩니다. 이것은 드론 내부에 무장창 대신 폭약을 가득 채워 미사일처럼 날려보낸 뒤 공격 헬기 조종석에서 직접 조종하는 형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의 무인드론 폭탄은 미사일이 공격할 수 없는 방향까지 모두 타격이 가능하며 회피기동을 통한 방공망 무력화 기능 등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군은 한국형 공격 헬기가 일본 자위대의 국지전 도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군이 특수부대를 태우는 공기부양정을 상대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A-50 전투기에 탑재되는 것과 같은 스펙인 엑센틱 다이나믹 기관포를 장착하여 보병전 공격 능력을 상승시켰는데요. 능동사격 통제장치를 장착한 것과 더불어 PSPN-BORES라는 정교한 센서를 장착해 야간 작전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한국형 공격 헬기는 아주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지상 탐색 능력을 가지며 160도 경계 120도의 적군의 기갑 장비들을 탐색해 표적으로 삼게 되는데요. 100개 이상의 표적을 먼저 탐지한 이후 위협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국산 소프트웨어 체계가 적용되었으며 천건 미사일로 최대 8개의 목표물들을 우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반대로 멀리서 저격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순식간에 접근하여 공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볼 수 없는 각도로 살며시 접근한 뒤에 기관포와 미사일 세례를 퍼붓는 것인데요. 한국형 공격 헬기에서 구사가 가능한 근접 전투 전술은 주야간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가능하며 헌터 킬러 능력을 보유한 아파치 공격 헬기와 합동 전술을 펼칠 수 있습니다. LAEH는 개발 초기부터 대한민국의 지형에 가장 효과적인 우리만의 공격 헬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국어려제국 TV 영상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고 혹서와 혹한까지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지형이나 날씨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격 헬기가 가진 강점이 드러납니다. 기존 기갑 전력은 지상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거울처럼 온도차가 극심하다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겨 진격 시기가 늦춰지는 단점이 있지만 공격 헬기는 날씨의 온도차가 극심하여도 가볍게 무시 후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국가들의 공격 헬기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전술들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형 공격 헬기의 위치는 전투력과 생존 능력도 기존 헬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향상되었죠. 엔진으로는 터보미카사의 터보패스 엔진 2개가 탑재되었으며 전 HP의 추력을 발휘합니다. 총 2000마력으로 6 중량이 무려 8톤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 성능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엔진 개량을 할 시에 추가적인 증가 장갑을 두를 수도 있고, 한국은 이미 방탄 장갑 분야에서 최선진국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헬기가 갖출 수 있는 최대의 방어력도 구비가 가능하죠. 터보 샤프트 엔진의 순항 속도는 280km, 최고 속도는 320km로 진항속 거리를 갖춰 한반도 어디서든 활동이 가능하죠. 이런 엄청난 공격 헬기에 6세대 무기인 국산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다는 소식도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격 헬기에 탑재할 레이더란 유도 방출에 의한 기체 증폭을 뜻하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공격 헬기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레이저는 다른 무기들에 비해 가지는 강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함안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가성비도 매우 뛰어난데요.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당 2,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KF-21 전투기는 물론 공격 헬기에 탑재할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철판 관통 시험에 성공해 무기로 사용 가능한 출력을 확보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착수했으며 2014년 육군 방공부대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광섬유 속의 능동사격 능력을 지닌 레이저, 즉 광섬유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이란 국방과학연구소 하나가 개발 중에 있으며 고정형으로 운용될 예정이고, 이러한 무기체계가 공격 헬기의 기관포를 대체하게 됩니다. 국산 레이저 무기는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무인 드론 혹은 고정익 무인기를 순식간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미사일 요격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며 해군의 전투함 그리고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현재 레이저 무기의 기술력은 당연 한국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력에는 목숨을 거는데 우리나라니까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인들은 즉시 각성하고 일사불란하게 행동에 돌입합니다. 자체 연락망을 통해 순식간에 지휘체계를 완성시키고 계획을 성공시키는 데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러므로 한국은 수년 내에 미국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한국형 공격 헬기는 하늘을 나는 이지스함과 같은 위력인데요. 공격 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게 된다면 적군의 전차 부대를 순식간에 전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10식 전차, 중국은 99식 전차 탱크 장갑 1000mm를 관통하는 한국의 괴물 공격 헬기에 대해 일체 군사 기술 강대국 한국의 끝없는 최신형 무기 개발 소식에 제발 그만하라며 울부짖는 일본.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